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30일입니다. 목요일. 오늘로 2021년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연말에 좀 올라줬으면 싶었는데, 별 신통찮은 그런 실적을 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 연봉입니다. 연봉. 1986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2021년까지 봉을 1년봉으로 이래 본 겁니다.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어떤 형태를 보이는가 하면은, 자, 5년봉을 보겠습니다. 5년은 요렇게 요 초록색 선, 연두색 선을 따라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래 보면은 5년선에서 멀어지면은 그 다음에 5년선을 물지요. 여기도 5년선에서 멀어지니까 그 다음에 조금 못 무니까 그 다음에 물고 늘어집니다. 물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려 있고 꼬리로, 윗꼬리로, 그 다음에 5년선에 못 물리니까 그 다음에는 또 물리죠. 이래 하다가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2005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년선에서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떨어졌지만은 그 다음에 다시 물리죠. 그러니까 한 1년이나 2년 지나면은 떨어진 게 물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5년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이나 후내년쯤 되면은 이 5년선을 물게 된다는 뜻인데, 뜻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내년 후내년 되면은 이 5년선도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 내년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물릴란지, 아니면은 후내년에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지면서 물릴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어찌 될런지는. 어쨌거나 요 꼭대기 선을 쭉 그어봐도 오버슈팅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버슈팅이 놓은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바이러스 사태로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돈을 풀어서 올렸지요. 그래서 유동성에 의해서 올린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금융장세가 됐지요. 그래서 많이 올랐고, 이 돈을 많이 푸는 것이 미국이 부담스러우니까, 미국이 기축통화국이죠. 이대로 계속 가면은 기축통화라는 아주 중요한 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계속 돈을 찍어내면은.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 걸 줄입니다. 그 테이퍼링이라 그러죠. 그 테이퍼링을 2023년도에 끝을 내겠다 하더니 2022년 내년 봄에 끝을 내겠다고 땡겼습니다. 미국은 양당 정치죠. 고놈이 고놈인데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데 두 당을 보니까 한 당은 약속을 잘 지키는 쪽에 속하고, 또 한 당은 약속을 잘 뒤집는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또 한 당은 전쟁을 잘 일으키고, 또 한 당은 전쟁을 잘 안 일으키는 그런 당입니다. 어느 당이라는 거는 본인 알아서 파악을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이렇게 유동성에 의해서 올렸는데 돈을 갖다가 푸는 거를 갖다가 줄이 가지고 돈을 이제 더 이상 풀지 않는다. 그리고 푼 돈을 좀 걷어들인다. 까지 가게 되면은 주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인플레이션도 좀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미국의 연준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그 미국의 정부, 또 정부 위에 또 뭐가 있는 것 같지요. 우리가 작년에 다들 잘 봤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미국 대통령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작년에 알게 됐습니다.
뭐 그래 보니까 이게 어쩌면은 당분간 1, 2년 안에 아니면 2, 3년 안에 꼭대기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처럼 꼭대기를 치고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재차 올라갈 수도 있겠다. 뭐 이 꼭대기가 이 꼭대기인지 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면은 내년에 이런 슈팅 한번 더 넣을 거니까 좋을 텐데, 뭐 이게 만약에 요거라 그러면은 내년에는 조금 내려가겠죠. 근데 이 정도까지나 내려가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글쎄요. 뭐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5년선이 대략 한 2,500쯤 됩니다. 2,500. 2,500 정도까지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내려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애매합니다. 월봉으로 보니까 여기서 올라가지고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볼 때. 그리고 20개월 선에 닿기 전에, 이 볼린저 밴드 중앙이 20입니다. 20개월 선에 닿기 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이게 나름대로 뭐 연말 랠리인데, 뭐 12월 달 시작보다는 쭉 올랐지요. 올랐으니까 그래도 11월 종가보다는 12월 달에 뭐 한 15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올랐으니까 뭐 랠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올랐습니다. 올랐고 내년 1월, 2월도 좀 더 오를런지 아니면은 뭐 또 내릴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 이 월봉으로 볼 때 지금 하락 추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5개월 선 밑으로는 떨어졌거든요. 요 초록색 여기 5개월 선이거든요. 요 5개월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올라갈 때는 5개월 선 그러니까 5월달 이후로는 5개월 선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때 2020년 10월 달에 한번 물리긴 했지만은 종가가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5개월 선 밑으로. 그리고 올해 8월 달에 처음으로 종가 밑으로 물면서 떨어지고 그 뒤에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면은 주봉이 올라갈 때 보면 여기서부터 주봉이 올라갑니다. 주봉이 올라갈 때 요 하늘색이 그 주봉이 그러니까 20주선입니다. 20주선. 이 20주선인데 20주선을 잘 보면은 이것도 5월 25일 5월달 이후로 21선을 위로 뚫고 올라간 뒤에 이 20주선을 2020년 10월 한 주만 그 21선을 뚫고 내려왔고 나머지는 전부 21선, 20주선 위에 다 있습니다. 20주선 위에 있다가 요때 2021년 8월 9일이 속한 주 이때 한번 20주선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재차 탈환하려고 올랐는데 부딪히고 내려왔지요. 그 내려와 가지고 몇 달 헤매다가 요때 12월 13일이 속한 주에 한번 뚫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부딪히고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주선 밑에 있고 5주선 밑으로도 떨어졌고 10주선 밑으로도 떨어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어제 오늘 좀 떨어져 가지고 좀 약해 보입니다. 약해 보이는데 조만간에 요
20주선을 갖다가 뚫고 5주선을 뚫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떨어진 바닥을 여기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 B, C 해가지고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오는데 이 정도 반등은 너무 약하지 않을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뭐 이 반등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좀 받고 위로 올라갈 것이다, 내년에 초에,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더라도 좀 많이 복잡한데 한 몇 개를 지워 볼게요. 지우면 다음에 좀 지우지 말고 그냥 좀 키워 볼게요. 키워서 보게 되면은, 자, 5일선을 갖다가 어제는 물었는데 오늘은 깼습니다. 11선을 어제는 살짝 물고 있었는데 오늘은 깨고 내려왔거든요. 21선, 요 초록색이 21선인데 21선도 어제는 물고 있었는데 깼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5일, 10일, 21선이 한 군데로 모였지요. 모여가지고 어디로 갈까 했는데 결국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지는 게 얼마나 많이 떨어질 거냐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강하게 올랐으니까 조정은 조금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인데 이게 조정이 끝이냐 아니냐는 잘 모르겠다 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끝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렴 형태를 띠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내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내년에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다음 주 월요일이 바로 내년이거든요. 2022년 첫 장이 1월 3일 날 시작을 합니다. 10시에. 9시가 아니고 10시에 시작합니다. 10시에 시작하는데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저점을 깨고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그 조정이 끝이 나면 오를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일별 매매를 보게 되면은 어제 오늘 좀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개인이 많이 샀지요. 나는 개인이 사는 걸 별로 원치를 않는데 아직까지는 개인이 사면은 내려가고,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갈 때 개인이 사고 올라가면 파는 거를 반복을 하고 있지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반복을 하는데 쭉 합쳐서 보면은 개인이 많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많이 팔았습니다. 결국은 최근에는 외국인이 좀 샀는데 쭉 다 모아 보면은 외국 개인이 거의 한 100조를 산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100조를 팔아먹었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올 때도 팔았고 내려올 때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하락이 시작이 되었다. 조정이죠. 조정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반등이 들어오고 또 조정이 나올 거다. 그 조정의 끝이 어느 정도냐? 2600이 될 수도 있고 2500이 될 수도 있고 그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 그렇게 보느냐? 나는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어마무시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경에 1990 8년, 9년, 2000년 이때 IT 버블이 일어났지요. 그때부터 4차 산업 거의 혁명기였습니다. 발전하는 속도가. 근데 그때에 비해서 2010년쯤 되면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또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 7년 이때만 해도
그 뭡니까? 그 시티폰, 삐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핸드폰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 판도를 2010년경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2010년 좀 전이었지만 스마트폰이 나오고 어플들이 막 개발이 되면서 한 10년 사이에 어플이 무지막지하게 발전을 하면서 스마트폰 없이는 뭐 하루도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그 세상이 10년 만에 또 바뀌고 있는데 한 5년, 10년 안에 완전히 또 바뀌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바뀌지 않을까 보다는 바뀝니다. 내가 볼 때는 바뀝니다. 그런 세상이 5년, 10년 안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주가는 지금 세상의 주가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010년경에 주가가 뭐 한 1600, 1700 뭐 이 정도 됐다 치면은 새로운 세상이 오면서 거의 2배가 됐지요. 거의 뭐 3300까지 올라갔잖아요.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년, 10년 후에는 지금 이 지수의 2배가 가 있지 않을까. 5, 6천 정도는 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니는 만도 가고 2만도 간다는데 왜 고작 5, 6천이냐. 만도 가고 2만도 가는 거는 지금 이 산업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산업 때문에 지금 지수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만도 가고 2만도 가는 거는 그 좀 정상이 아닌 듯이 보이는 허경영도 얘기하듯이 세계 정부, 단일 정부 얘기를 하는데 세계의 돈이 대한민국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꽤나 많다. 동북아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꽤나 많다. 그 중에서도 중심이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하고 옛날에 그 인도의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를 했지요. 뭐 우리나라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서대로도 다 적혀 있습니다. 뭐 나도 예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뭐 그런 책을 보니까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그 중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그 현상들이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 갈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격차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그거는 주식에서 돈 잃는 사람 말고 주식에서 버는 사람 얘기입니다. 주식에서 버는 사람은 뭐 부를 취할 것이고 뭐 주식을 했는데 벌지 못하는 사람은 뭐 소외되겠지요. 예전에 과거의 부자들이 산업이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부자가 아닌 걸로 돼버린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부자라 그러면 재벌 이런 사람들 말고 뭐 동네에서 뭐 잘 산다 하는 이런 부자들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자인 사람들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또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그냥 새로운 부자들에 비해서는 보통 사람, 서민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업의 패러다임에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게 뭐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산업의 패러다임에 따라가려면은 어느 쪽으로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의 자산을 가지고 그 패러다임에 맞게 투자를 통해서 벌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또 직장이 있는 사람과 직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 부자들은 은퇴를 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기존에 가진 현금이라든지 이런 자산들이 크게 불어나지 못하면은 결국은
뭐 빈곤층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보통 서민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1980년경에 뭐 집 한 채 얼마 했습니까? 뭐 몇천만 원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몇천만 원 하면은 지금 수십억 하는 집을 샀거든요. 뭐 1990년경에도 매덕하면은 좋은 집 샀습니다. 2010년 넘어가면서 매덕이라면은 뭐 그래도 그때는 집 하나 정도는 샀는데 지금은 매덕 가지고 집 못 사지요. 뭐 서울에 아파트 하나가 뭐 몇십억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발생을 하면서 뭐 쉽게 말해 촌부자가 부자가 아닌 게 돼버렸지요. 그 서울에 집 한 채 팔면은 촌에 가가지고 뭐 촌도 아니고 일반 지방 도시 가가지고 큰 집 사고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 그런 세상에서 소외받지 않으려면은 결국 주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급박하게 변하니까. 그렇다고 전업투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은 이 세상의 흐름에서 이 세상의 부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생각을 한다 그거죠. 2021년 주식 시장을 마감하면서 2022년 주식 시장을 갖다가 예측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올라온 급등한 우리 주가가 이 정도 조정으로 끝이 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더 받겠지요. 조정을 받고 나서 옥석이 갈리고 정말로 좋은 주식, 정말로 좋은 회사는 위로 갈 것이고 뭐 별로인 회사는 뭐 도태가 되거나 그냥 그 주가에 머물러 있겠지요. 뭐 20, 30년 전에 주가가 높았는데 100분의 1쪽 난 회사들 많습니다. 그 회사가 아주 나쁜 회사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100분의 1쪽이 났냐? 뭐 정자하고 감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는 만 10분의 1쪽 났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치는 100분의 1쪽 난 회사가 100배 난 회사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도 답이 아니다.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정말로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정말 잘 골라야 된다. 과거에 90년경에 90년 초중반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텔레콤 같은 거를 고른 사람들은 한 100배 났지요. 100배 났으니까 장기 투자하면은 돈이 됐습니다. 근데 잘못 고른 뭐 은행이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 잘못 고르면은 100분의 1쪽 난 회사들이 100배 난 회사보다 한 10배는 많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역사에서 배운다고 과거에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미국 주식은 들고 있으면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우리나라보다는 한 10배 정도는 많겠죠.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는 망하지 않을 회사가 우리나라보다 많으니까.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갖다가 주도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니까 그 회사들이 흐름을 잘 타고 가겠지요. 잘 타고 움직이겠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잘 타고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새로 태어나가지고 잘 나갈 수 있는 회사를 올라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테슬라 같은 게 저렇게 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마존이 저래 클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거든요.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은 그런 주식을 발굴해 가지고 올라타서 위로 날아가겠지만은 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방법이 없지요. 내가 몇 년 전부터 사고 싶은 주식이 있었는데 스페이스 X를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상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기 상장되면은 뭐 가격이 얼마 안 할 거고 사면은 저건 한 100배 이상 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스페이스X만큼은 아니지만은 테슬라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대신에 항상 내가 바라보는 거는 뭔가 부족합니다. 내가 앞서서 뭔가를 사러 오면서 계속 봐왔습니다. 봐왔는데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췄고 뭔가 조금 부족한 뭔가가 있는데 그 부족한 거를 갖다가 세월이 흘러도 공부를 그리 해도 잘 못 맞추네요. 맞춰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향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잘 보면은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보다 훨씬 젊으니까 젊은 사람들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대학생들 젊은 눈으로 또 20, 30대 젊은 눈으로 보면 내보다는 훨씬 잘 보이겠지요. 그쪽으로 방향을 잘 잡고 가면은 10년, 20년 지나면서 부자의 대열에 편성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는 예를 들어 40대, 50대, 60대는 나중에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뭔가에 편성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은 그래도 미래의 부를 쟁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뭐 내 혼자 해 봅니다. 송구영신 옛날에 쓰던 말이죠. 연말 잘 보내시고 연초 계획 잘 세워가지고 행복한 한 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